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프로토 방송 초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별달리 할 말은 없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경기는 일단 초안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팀 내 소식이나 이런 거는 당일 올라오는 뉴스들은 당일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안은 말 그대로 그 회차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입수했던 그리고 들었던 정보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배당이 떨어지기 전에 혹은 배당이 변동하기 전에 좋아 보이는 경기들을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를 맞춰야 해서 두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경기는 이제 오늘 밤에 마감하는 프랑스 1부 리그 경기, 모나코하고 낭트의 경기입니다. 프로토 16번에서 18번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모나코는 유명한 이제 리그 우승 후보죠. 그래서 이미 지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 1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2차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2차전은 2차전대로 치르면 되고, 1차전 경기를 치렀다는 것은 공식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오늘 경기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체력 문제도 사실 아직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스쿼드 자체가 그렇게 얕지 않은 데다가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체코 원정이라 체코 프랑스는 사실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워낙 유럽 대항전을 거의 매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당장 다음 주에 경기가 있다고 치더라도 크게 로테이션 돌리는 걸 감안해도 오늘 경기 낭트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 선수 보면은 마리판이랑 레콤테가 결정을 합니다.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고 주전 수비수였는데, 이 친구들 이외에는 다른 두 명의 선수 마르셀린하고 이시도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시도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마르셀린하고 이시도르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즌에 사실 모나코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세르슬라브리헤라고 그 벨기에 클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스티아보르고라고 프랑스 하부리그에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난 시즌에 소속팀에서는 비교적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긴 했는데, 사실 모나코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번 시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팀의 주축 선수로 발돋움할 것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 두 친구가 결정하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결정한다고 해도 모나코 자체가 워낙 스쿼드가 그렇게 굉장히 깊은 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팀 낭트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낭트 반대를 간다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는 그 프리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프리시즌 경기력이 물론 경기력이나 경기 결과가 리그에 꼭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낭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친선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에서 5경기를 비공식 공식 다 합해서 5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중에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낭트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 게 좀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영입을 제대로 못하면서 투자를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팬들하고 구단주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낭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팬들이 지금 좀 걸개나 그 다음에 이제 구단주 집 앞이나 그 다음에 구단 사무실 앞에서 좀 많이 시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낭트 구단주 이름이 지금 발데마르 키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팀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부실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팬들이 이제 사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구단주는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갈등이 많이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도 좀 동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팬들의 입장이 있고 구단주의 입장이 있는데 이 둘이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팀 중간에 있는 선수들이 좀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게 그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 낭트가 결정 수가 좀 있어요. 세 명, 숫자로는 3명인데 그 꽤 주축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칼리파, 콜루발리, 그 다음에 로자, 그 다음에 블라스 요 세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콜루발리는 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17경기 3골을 넣었는데 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자랑 블라스는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이적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팀의 소속팀이 아니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로자랑 블라스가 지난 시즌은 경기수, 골수만 봐도 팀의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선수가 합쳐서 69경기 17골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팀 득점에 거의 많은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팀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즌 초반은 낭트의 반대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는 모나코가 과연 행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정도 상황을 들으면은 모나코가 이제 행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사실 오늘 경기는 시즌 첫 경기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개막 라운드는 항상 조심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다 하더라도 조직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운이 좋으면 행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제 하에서는 크게 뭐 조직력이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야 조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안전하게 그냥 모나코 행승만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이 정도로 결론을 지었고 사실 오늘 경기는 모나코를 가는 게 주축이 아니기 때문에 모나코는 사실 행승을 건드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더욱 가고 싶었던 경기는 요 밑에 있는 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초안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저녁 때 마감을 하게 되고요. 106번에서 108번 경기 잉글랜드 커뮤니티 실드죠. 슈퍼컵이나 커뮤니티 실드랑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슈퍼컵 경기고 레스터시티랑 맨체스터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뭐 그냥 현재 영국 언론에서 캡처한 거 하나 있길래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경기는 뭐 이미 밑줄이 다 써져 있죠.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뭐 많은 23세 이하 선수들을 기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유는 다 아시겠죠. 지난 파리 생제르맹하고 비슷합니다. 이유는 그래서 국제대회 등 유로랑 코파 아메리카 등에 차출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대회가 끝나고 복귀를 해도 휴식일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슈퍼컵 경기에서는 휴식을 주고 리그 경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배당을 보시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정배죠. 정배인 건 다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스쿼드 특징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그래도 레스터 시티 정도는 압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크게 뭐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3세 이하 선수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라는 거를 깔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약하지가 않죠. 그 작년에도 그랬고 특히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U23세 이하 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난 회차에 파리 생제르맹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U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을 하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배당이 그래도 1.78은 좀 많이 낮죠. 지금 맨체스터 시티를 가기에는 많이 낮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레스터 시티보다는 맨체스터 시티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3세 이하 선수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그 스쿼드 깊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스터 시티가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그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23세 이하 리그가 따로 있는데 요 23세 이하 리그에서 성적만 보더라도 작년에 5월 얼마 안 됐어요. 3달 전에 토트넘 23세 이하 팀하고 경기를 치를 때 보면은 맨시티 23세 이하 팀이 6대1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버풀하고 할 때도 아마 3대2로 승리를 거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결과 자체는 3대2였는데 내용에서는 맨시티 23세 이하 팀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맨시티 23세 이하 팀이라고 할지라도 레스터시티랑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레스터시티도 큰 동기부여가 지금 없죠. 왜냐면은 다 뭐 슈퍼컵 이거 뭐 큰 의미가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상 타면 좋긴 하지만 안 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뭐 짝을 지어야 해서 모나코 하나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맨시티를 선택을 할 텐데, 이 지금 맨시티가 1.8이잖아요. 1.78 해서 합쳐서 지금 2.4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언론 기사들이 있죠. 23세 이하 선수들을 기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마 제가 지금 단언컨대 그 레스터시티 쪽으로 배당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지금 모나코 경기가 당장 오늘 밤 9시에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9시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가 배당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언론들이 이미 23세 이하의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로 몰릴 거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레스터시티 배당이 빠질 것이고 맨시티 배당이 올라가겠죠. 그럼 1.8 이상이 될 텐데 최소한 오늘 밤 9시까지 보시고 1.8 이상이 되면 그때 천천히 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나코, 맨시티 두 개 해서 지금 2.4배죠. 근데 아마 1.8 되면은 2.6, 2.7까지 올라갈 거예요, 배당이. 그럼 어차피 2점 몇이면은 최대한 좀 높은 거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방송 때문에 좀 일찍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9시까지 좀 지켜보시고 천천히 모나코 마감 시간대에 맞춰서 그 맨시티 배당이 올라가길 바라면서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안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23세 이하 팀인데 어떻게 맨시티를 찍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대륙의 예시를 좀 들면은 그 남아메리카의 코파 리베르타토레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유럽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랑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회예요. 근데 이제 남미 팀들도 코파 리베르타토레스에 진출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리그랑 겹칠 때 리그에 휴식을 주고 선수들을 버린다는 말은 좀 나쁜 표현이니까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이 코파 리베르타토레스가 보통 주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대회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팀들도 대부분 이제 23세 이하 팀이나 유스 팀에서 선수들을 올려서 그 리그 경기를 치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23세 이하 선수들이 표면적으로는 23세 이하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맨시티처럼 이미 많은 유럽 대항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라면 23세 이하 선수들도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뀌어서 레스터시티랑 뭐 예를 들어서 꼴찌 팀이 누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사우스햄튼이 있다고 쳐봅시다. 사우스햄튼이 만약에 23세 이하 선수를 내보낸다고 하면은 그때는 레스터시티를 가는 게 낫죠. 왜냐면은 사우스햄튼 23세 이하 팀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지 않고 1군 선수단도 유럽 대항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 그런 상황이라면 레스터시티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단순히 배당에 혹해서 레스터시티를 갈 만한 경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 먼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파 리베르타토레스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코파 리베르타토레스에 진출하는 팀들도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23세 이하 팀들을 굉장히 많이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카 주니어스나 리버플레이트 아니면은 뭐 아틀레티코 파라나엔시 뭐 요런 팀들, 상파울로, 그 다음에 인테르나시오날 같은 요런 명문 팀들, 항상 뭐 남미 클럽 대항전 나가는 팀들 보면은 주말 리그 경기에 이제 23세 이하 팀들을 굉장히 마주 투입을 하는데 이 투입을 했을 때 딱 보면은 23세 이하 어린 친구들이니까 상대팀이
꾸리겠구나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23세 이하 팀들이 승리를 거두는, 심지어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일단은 배당이 올라가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배당은 좀 전형적인 고배당 낚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안은 그렇게 뭐 좀 아쉽죠. 배당이 좀 아쉽긴 한데 지난주에 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당도 좋았고 아쉽긴 한데 일단 당장 지금 나와 있는 뉴스 상으로는 크게 갈 만한 경기들은 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내일 그리고 경기 당일이 됐을 때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다시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고 일단 초안 방송상으로는 요 정도가 좋아 보인다. 그 모나코 핸승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승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1.78이지만 분명히 지금 뉴스가 퍼지다 보면은 배당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레스터 시티가 낮아지고 맨체스터 시티가 올라갈 텐데 요 맨체스터 시티 올라간 배당을 노리는 게 지금 가지 마시고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최대한 배당을 좀 더 높여서 23세 이하 팀들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맨체스터 시티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나중에 뉴스 때문에 이제 배당이 내려가고 이럴 때 역으로 노리는 게 좋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일단 뭐 미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당일날 뉴스를 보고 다시 언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초안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사설 경기들 몇 개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그때 그 경기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봅시다.